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효캐 13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이전호 안 보신 분들은 끝나고 이전호도 봐주시면 감사해요. 벤 애플렉의 인스타 개인 계정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개인 인스타를 핀스타라고 하는 건 아실 거고요.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벤의 팬들이 벤의 개인 계정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계정의 이름은 포지티브 애티튜드 헌팅, 한국말로는 긍정적인 태도 찾기 정도가 되겠죠. 마치 영화 굿윌 헌팅의 제목을 연상케 하는데요. 아니 어느 누구라도 아나디 아르마스와 사귄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계정은 아나디 아르마스와 놀랍게도 전처인 제니퍼 가너에게 팔로우가 되어 있었다는데요. 계정 자체는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나가 벤에게 입을 맞추는 프로필 사진이 있던 게 지금은 사진도 빠져 있습니다. 이 계정주의 이름은 벤이고 때로는 영화를 제작하는 아빠일 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턴 콩고라는 비영리 단체는 평소에도 벤 애플렉이 지지를 표명하던 곳이죠. 이쯤 되면 대놓고 자신임을 드러낸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계정은 3명에게 팔로우가 되어 있는데 앞서 말했던 아나와 제니퍼 말고 팬들이 추측하기로는 절친인 맷 데이먼이거나 벤 애플렉의 첫째 딸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최근 벤 애플렉과 아나디 아르마스 이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산책을 즐기고 던킨 도너츠에서 도넛과 커피를 사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네, 좀 땡기네요. 그리고 주간 김효캐 지난호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벤 애플렉과 제니퍼 가너 사이의 아이들을 아나디 아르마스가 종종 만나고 있는데요. 6월 5일 금요일에 벤의 새 자녀는 아나의 사진을 골판지에 붙여서 아나가 깎아둔 잔디에 놓는 이런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스튜디오 지브리의 국제부문 책임자 스티브 알퍼트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스티브 알퍼트는 이번에 회고록을 하나 출판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디즈니가 지브리에 마녀배달부 키키 등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허가도 없이 편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월령공주를 미국에 선보이던 당시 영화사의 악명 높은 인물 하비 와인스틴이 미국 관객들에게 더 시장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 작품의 편집을 강하게 요구해서요, 디즈니와 충돌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하비 와인스틴은 회고록을 쓴 스티브에게 45분이나 되는 분량을 잘라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스티브는 그런 것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자 만약 편집을 안 하면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게 해주겠다면서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알퍼트와 지브리가 굴복하지 않아서 월령공주는 삭제되지 않고 미국 개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1998년에 선보였던 마녀배달부 키키의 영어 버전은 작품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지브리와의 계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이나 효과음, 대사 등을 무단으로 추가해버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 디즈니 플러스에서 톰 행크스의 스플래시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지난주 주간 김효캐에서도 언급했던 넷플릭스에 올라갔던 백투더퓨처 파트 2를 유니버설 측이 부분 삭제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최근 이런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마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겠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내에 가진 여러 채의 집 내부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경력을 시작, 데뷔 직후부터 스타가 된 테일러는 10년 동안 꾸준히 히트곡을 내고 있고요. 현재 총 자산은 3억 6,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는 4,440억 정도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부동산 사이트는 테일러가 뉴욕과 내슈빌 등의 토지에 현재 짓고 있는 집의 총액이 8,100만 달러라고 밝혔으며 현재 영국 배우인 조 알윈과 교제하고 있는 테일러는 런던에도 새로운 집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남친이 생기면 남친 국가에 집을 사버리는 클라스. 아무튼 지금부터 테일러의 지난 몇 년간의 러브하우스 투어를 좀 해볼게요. 테일러는 내슈빌로 이사해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살이 되자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콘도를 한 채 사는데 그게 190만 달러였죠. 한화로 228억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한화로 소개할게요. LA 쪽도 보시죠. 테일러는 경력이 빠르게 성장하며 캘리포니아 LA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기에 2011년에는 베벌리힐스에 있는 주택을 42억에 사고 몇 년 후에는 48억에 매각을 합니다. 2012년에는 이런 모던한 스타일의 집을 하나 더 사는데요. 이걸 2018년에 팔았는데 1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봅니다. 2015년에 베벌리힐스에 한 채를 더 사는데요. 이곳은 영화 제작자였던 사무엘 골드윈이 소유하던 역사적인 집이었죠. 이걸 사자마자 테일러가 한 일은 1934년 당시의 느낌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일러는 로드아일랜드에도 2013년에 집을 삽니다. 해변에서 가까우니 저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죠. 이 집에서는 파티도 자주 열었었고요. 로키로 알려진 배우 톰 히들스턴이 I love TS라는 티셔츠를 입었던 해변이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뉴욕도 가게 됩니다. 2014년 뉴욕 트라이베카 지역에 약 250억을 주고 2개의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구입,
그 중간을 터버리고 이 두 채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실이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10개의 침실, 10개의 욕실이 있는 대저택처럼 되어버렸다고 하죠. 뉴욕에서는 2015년, 2018년에도 집을 또 샀다고 합니다. 모델이자 사업가이자 셀럽, 그리고 최연소 억만장자인 카일리 제너. 5월 29일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이 카일리 제너에 대해서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카일리 제너의 최연소 억만장자 타이틀을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카일리가 창업한 회사인 카일리 코스메틱스나 기타 벤처기업 등이 2016년부터 17년까지 벌어들였던 수익을 과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브스가 게재한 기사에는 올해 초 카일리는 자신의 회사의 절반을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카일리가 수년간의 회사 매출과 실적을 실제보다 크게 보여준 것이 발각이 되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카일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카일리는 트윗으로 아침에 일어나니 엄청난 소식이 날아들더라. 포브스는 믿을만한 매체라고 생각했는데 기사 속에는 오류투성이의 숫자와 억측분, 나는 그동안에 내 경력에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뭔가 칭호를 갖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라고 코멘트. 카일리의 대리인도 포브스의 해당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거짓말들만 적혀 있었다. 카일리가 자산을 과장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신속하게 기사를 철회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일리가 또 트윗을 적습니다. 나에게는 예쁜 딸도 있고 비즈니스도 성공하고 있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100개 이상은 꼽을 수 있다 라고 일축을 합니다. 포브스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역시나 많은 분석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숫자를 검토한 후에 카일리의 순자산을 전부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 역시나 자산이 9억 달러 이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10억 달러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억만장자 칭호를 붙일 때만 해도 12억 달러라고 했으니 꽤 모자라는 액수라는 겁니다. 포브스 측이 말하길 언론인에게 개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주주에게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사이의 갭을 보여주는 문서로 이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우리 기자들은 이 자료의 부정확성을 발견하고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몇 달을 보냈다며 확신을 담은 멘트를 날렸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유니클로 콜라보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빌리 아이리시와 아티스트인 무라카미 타카시가 팀을 이뤄서 콜라보 티셔츠를 냈는데 아주 그냥 대박을 쳐버렸어요. 유니클로 글로벌의 사장인 존 CJ는 빌리와 타카시는 나이 차이가 40세 정도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빌리 아이리시와 무라카미 타카시의 콜라보 티셔츠는 990엔에서 1990엔으로 5월 25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팀을 이룬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You Should See Me in a Crown 뮤비에서 두 사람이 콜라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6월 5일에는 유니클로 도쿄 하라주쿠 지점에 무라카미 타카시가 직접 등장했고 뮤비에 등장했던 길이 3m의 빌리 아이리시 상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LA에 있는 극장 그로먼스 이집션 시어터를 인수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영화가 개봉한 뒤에 90일 동안은 극장 이외의 방법으로는 상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룰을 깨기 시작한 게 넷플릭스였죠.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는 공개 26일 만에 극장에 걸기도 했었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극장 체인들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넷플릭스의 신작을 상영하는 것을 꺼려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이번에 극장을 인수한 이유는 아카데미상 때문이 아닐까 싶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의 기준이 LA 내 상영관에 일주일 이상 상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넷플릭스 영화들이 아카데미상의 후보로 오르거나 수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넷플릭스가 작년에는 뉴욕에 있는 오래된 극장인 페리스 시어터를 갖고 있는 부동산 회사랑 장기 리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양 도시의 영화관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인수한 이집션 시어터는 1922년에 개관한 역사와 전통이 깃든 극장입니다. 이게 앞으로 넷플릭스의 전략적인 교두보가 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겠죠. 스타워즈의 핀, 존 보예가가 시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을 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아무튼 존 보예가는 영국 런던에 있는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 전신을 검은색으로 감싸고 자기 경력은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큰 목소리로 호소를 했습니다.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신작이 촬영을 9월부터 재개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한번 살펴보니 이 영화의 제작진들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상황을 밝히면서 9월에 촬영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당초 이 영화의 이탈리아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 가면 아예 영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이탈리아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라고 톰 크루즈에게 물었더니 톰 크루즈는 결사 반대를 했다고 하죠. 이걸 두고
이탈리아 베니스 사람들에게 톰 크루즈가 상처를 주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톰 크루즈가 사려가 깊어서 그렇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어쨌거나 9월에 그냥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비한 동물사전 3편과 더 배트맨의 촬영지인 영국에서는 영화 제작 지침이 완화가 돼서요, 드디어 촬영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섹스앤더시티의 주인공인 캐리 브래드쇼 역으로 알려진 사라 제시카 파커가 신발 가게의 전 매니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SJP라는 브랜드를 출시,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 아부다비 등의 매장을 갖고 있는데요. 매장에서 일했던 전 직원인 헤더 홀트 씨가 화요일에 뉴욕주 대법원에 문서를 제출, 사라 제시카 파커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시간 외 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이 제대로 보상되지 않았다며 보상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요. 사라 측은 상황을 파악 중이며 면밀하게 조사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스타워즈 만달로리안의 베이비 요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엄청 귀엽거든요. 이 베이비 요다가 처음에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초기 디자인을 보시면 귀여움을 떠나 약간 공포마저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 디자인을 보시면 귀 뒤쪽에 있는 잔털이 킬포죠. 어떤 팬들은 이 세 가지 모두 짓밟힌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들 말고도 많은 후보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작 총 지휘를 맡았던 존 파브로는 정말 많은 디자인이 있었으나 일부는 너무 귀여워서 탈락, 또 다른 일부는 비율이 너무 이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 디자인이었다면 디즈니 플러스의 미래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하실 테니까 오늘 하루 푹 쉬시고요. 아직 못 보신 김효케 영상이 있다면 정주행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